부천에는 국제 문화 행사들이 해마다 개최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 동안은 아쉽게도 비대면으로 열렸던 축제들이 올해에는 전면 대면 행사로 돌아왔습니다. 관련 소식을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정화 기자 나와 있는데요.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부천 축제 좀 돌아볼까요? 네, 먼저 지난 7월 열린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부터 보겠습니다. 3년 만에 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49개국 작품 268편이 선보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부천시청 잔디광장에 객석과 스크린이 들어서면서 영화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식전 행사 레드카펫이 열렸고요. 부대 행사들도 대면 체험형으로 바뀌었는데 배우 설경구 특별전을 비롯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한동안 인천공항에서 개최하면서 아쉬움이 컸던 XR 전시 역시 다시 부천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좀 올해 영화계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역에서 열리는 영화제의 폐지론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부천도 좀 무관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올해는 그야말로 영화제의 실현이다. 이런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올 정도로 고민이 컸습니다. 강원 등 다른 지자체에서 투입 예산 대비 사업성을 이유로 영화제 개최를 중단하거나 폐지했는데요. 부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올해 부천시의회 시정 질문에서는 이 폐지 가능성을 묻는 이 질의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또 최근 바람을 타고 나온 이야기가 아니냐 싶지만 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사실 이 투입되는 예산 대비 이 정체성이나 화제성 또 지역 융화 측면에서 이게 과연 이제 국제 영화제 위상에 맞느냐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올해 축제 기자회견에서부터 이 OTT의 홍수 속에서 영화에 대한 범위를 이제 과연 어디까지 이것을 볼 것이냐 영화제 자체에 대해서도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잇따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고민들이 문화계 전반으로 확산된 만큼 부천도 쇄신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제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내년도 예산 집행에서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부천 문화예산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천 영화제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다른 축제들 상황은 어땠나요? 네, 올해는 이제 축제 개최 그 자체보다 다른 곳에서 좀 주목을 받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부천국제 만화축제에서는 부대 행사 가운데 하나였던 이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에서 이 한 고교생이 출품한 풍자 만화로 이제 논란이 있었고요.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는 메타버스나 또 AI 신기술을 접목하는 시도로 애니메이션 산업이 새로운 형태로 확장하는 계기는 됐지만요. 이 축제 역시 영화제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여전히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부천의 3대 축제와 관련된 소식을 좀 한번 훑어봤고요.